지금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혹은 일시적인 것이냐,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피곤한 하루입니다. 벌써 8시인데 장이 빠지니까 더 피곤하네. 장이 좋으면 피곤하지가 않은데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장이 빠지는데 왜 다 나한테 물어봐.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진짜 누군가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 괜찮다라고 맞지? 말해주길 원하는 나도 그걸 원해. 나 누군가한테 듣고 싶다. 제가 말해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나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어. 버티고 있어? 아니면 아직 버티고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조금 간당간당해. 지금까지는 빨간색? 아직 빨간색. 근데 약간 고잉웰. 파란색이 살짝 보이는 빨간색? no. 어. 아직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새빨간색? 알겠습니다. 오늘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K 반도체. 네, 지금 반도체 작살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이런 투자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부흥에 도움이 되나요? 그 주가 상승까지도? 당연하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사실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 중국에서 최근에 채광 관련 업종에 증치세를 폐지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겨우 10%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이 주도산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사실 근데 10%보다 훨씬 더 많은 폭을 지금 감면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작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어쨌든 지금 점유율면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이 들어서 조금 밀어주자, 국내 기업들 밀어줘야 된다. 그로 인해서 밸류 하단에 많은 중소형 업체들까지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고용도 같이 살아나고, 그래서 지방 경기가 같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런 증대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워낙 큰 기업이니까 약간 가치주, 우량주 이런 느낌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분류하더라고요. 그치? 나라도 뭐 그럴 것 같아. 단순히 기업이 엄청 크다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란 법은 없으니까. 그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을 경우 다른 모든 수요를 빨아들이는, 특히나 반도체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진입장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설치해놨으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의 산업의 뭔가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 모든 기기에 IT가 적용되고, 하다못해 우리 집에 등을 켜고 끄는 것조차 그런 IT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다 반도체가 쓰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는 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잖아요. 로비도 하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정상회담 때 미국에서 우리가 니한테 백신 줄 테니까 반도체를 줘, 이런 약간 스탠스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 백신 쪽에서 엄청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우리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그런 쪽에 취약할 뿐이지 일딱 생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공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잖아. 그런 면에서 좋은 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도 워낙 그 반도체 쪽에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막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진 않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딜이 되지 않을까. 전염병이 뭐 2년 뒤 3년 뒤에 또 터지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때 훨씬 더 대응책을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지난 영상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자로 봤다면은 이번 딜이 잘 통과되면은 약간 우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하나 우려되는 게 국내 반도체 기업이 대중 수출이 워낙 많은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 수출에 타격을 입는 거 아닐까요? 근데 중국에서 당연히 달가워할 일은 아닌데, 중국이 만약 한국의 반도체를 수출을 막는다라고 액션을 취했을 땐 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든든한 아군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때 저 터지면은 니네 형 데리고 와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우리 형 미국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다만 줄다리기 잘해야겠지. 우리 산업의 특성상 한쪽에만 매달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전략은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매크로적인 환경이 더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압박 온다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혹은 일시적인 것이냐로 이제 해석하는 시점으로 바뀌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사실 일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5월에 유동성 공급이 피크아웃을 칠 것이다, 그리고 20년에 공급이 잠깐 이제 코로나 쇼크로 잠겨서 잠깐의 병목 형사 때문에 특정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컸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걸 과연 일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혹은 하반기에도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어떨까? 백신 1차 접종이 지금 47%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씩 경기가 돌아와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지표들 한번 봤더니 서비스업에서 지금 고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사실 서비스업이라는 건 계층의 최하단부잖아. 근데 거기서 지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인력난 때문에 고용임금이 올라갔고, 근데 고용임금이라는 건 사실 최하단에서 올라오면 잘 안 내려가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의 하단을 지지해 줄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런 논리들이 당겨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해야 되는 게, 하반기에도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미래의 수익성을 끌어와서 올랐던 PER주들은 아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많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적에 의한 가치주들, 다만 여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네. 작년은 워낙 이제 특별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인 성장을 가진 회사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치우쳐서 조정이 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마 하반기에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이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단순한 그냥 일회성 기저효과냐 아니면 진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냐를 판명하는 거는 저희 같은 개인 투자를 판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치. 경기 살아났다, 이제 금리 올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금리가 살아나면 잠깐은 장이 조금 빠질 수 있지만 유동성 해소 때문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경기가 살아난 걸 증명해 준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쭉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치.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산업군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심할 수도 시장이 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돌아가면서 오르지만, 작년에 IT 플랫폼 관련주들, 비대면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듯이 네. 그런 특정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나타나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낸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점이 아직 안 되니까 아마 2분기, 3분기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런 시점이 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주식시장은 엄청 빨리 앞서간다고 느낀 게 지금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만 봐도 주가가 뭐 그냥 다 회복했어요. 코로나 때 하락한 거 뿐만 아니라 더 상승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치. 물류 운임료가 올라갔는데 HMM 올라갔잖아. 네. 뭐 항공도 똑같은 거지. 배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항공으로도 운임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혜택을 대한항공도 받고 있다. 조금만 생각을 빠른 사람들은 HMM에 올라갔을 때 대한항공 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였지.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지금 렌트카 가격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 네, 뭐 맞아요. 7배? 5배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혹시 자동차가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도 한번 하게 되고. 근데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아마 여행객들이 막 받아지는 시점에서는 아마 유통주들도 많이,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되면 조금 더 얘기가 나오겠지.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 왜냐면 시장 너무 빠르니까 그런 것 1년치, 같아요. 2년치, 길게는 진짜 3년치의 영업이익까지 땡겨와서 현재 가격에 반영한다. 이게 주식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잖아. 미래의 가격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것, 그것도 1년 뒤가 아니고 최대 길게는 3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뒤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틀려도 귀엽게 봐주세요. 저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정답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답을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진심을 담아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장세가 조금 안 좋아도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